마켓 스탠바이 시간으로 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박수범 대표, 신일섭 위원, 그리고 권별 앵커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뉴욕 시장 트럼프 랠리 조금 주춤한 모습이고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2,500선 무너졌고, 그다음에 환율은 1,400원 넘어섰고, 하여간 여러 가지로 좀 많은 그런 어떤 좀 평소와는 다른 어떤 그런 낯섦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분 통해서 일단 오늘 시장 관련된 탑3 어떤 것들 생각하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는 어떤 것들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좀 좋지 못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흐름들이 있어서 비트코인 관련해서 지금 현재 9만 달러를 좀 돌파하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비트코인이 그나마 지금 가상화폐 쪽의 그 시장에서는 좀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쪽에서는 미국의 이제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을 교체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지금 이제 트럼프 암호화폐 관련된 인사를 지금 이제 물색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이 좀 더 상승하지 않겠냐.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하나투자증권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기술투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상승 분위기가 이어나갈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의 12월 FOMC 금리 동결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다우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S&P 500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강한 상승 랠리를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2월 달에도 FOMC에서 금리 인하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 쑥 들어가는 흐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관망세가 좀 더 강해질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유럽 증시가 좀 급락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좀 강하게 좀 급락을 했는데 자, 유럽 증시 지금 프랑스의 까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독일의 닥스도 마찬가지고 2% 넘게 좀 급락을 좀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미국을 제외하면은 어떻게 보면 미국을 제외한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고 아시아 증시 쪽도 마찬가지고 다들 조금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흐름들이었는데 그동안 유럽 증시가 조금 버티는 분위기였습니다. 버티는 분위기였지만 그래도 다시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미국 우선주의를 지금 현재 그레이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얘기하는 지금 현재 움직임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정치적인 메커니즘 자체가 지금 이제 작동하다 보니까 지금 해외 증시들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좀 조정을 받았죠. 받은 상태에서 코스피 코스닥 시초가 갭 하락으로 시작되겠죠. 시초가는 분명. 그러면서 일부 매도 물량도 좀 나올 거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동안 우리 증시가 좀 이번 주에 보면 계속해서 하락폭을 좀 키웠기 때문에 갭 하락으로 시작된다면 오히려 적극적인 매수를 해보는 것도 단기간에 반발 매수세를 좀 생각하고 대응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내 증시는 오늘은 어제보다는 투자 심리가 좀 양호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 많이 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반발 매수세 기대 볼만하다라고 박수범 대표님이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달러의 강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화도 지금 저평가 구간에 접어들었고 약세 국면에 들어와 있고 이러한 부분을 좀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투자 포인트 시청자분들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신일섭 위원은 오늘장 탑3 어떤 거 선정하셨는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TIM이 급등을 했습니다. 예전에 성훈 씨가 추성훈 씨 말고요. 성훈, 외자, 성훈 씨가 나 혼자 산다에서 인기를 얻은 뒤에 TIM의 모델을 하기도 했었죠. 지금도 카탈로그 들어가 보면 나옵니다. 굉장히 젊은 층의 그 조그만 이제 그 농기계나 이런 것들 집에서 그 하비 파머들을 위한 그 공략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IM이라고 사명도 변경했죠. 사명도 변경해서 조금 더 젊은 분위기로 바꿨고요. 근데 그 드미트로 프리프된 우크라이나 국회의원하고 타라스 페둔키프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경제 담당 서기관이 그 용산의 신사옥을 방문했다는 소식에 TIM이 급등을 했고요. TIM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일컬어지는 다양한 중소형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그 종목들이 전부 다 관련성이 있는지는 각각 따져봐야겠지만 초소형 건설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시장의 질이 정말 안 좋다는 그 반증이기도 해요.
몇백 원짜리, 1,000원도 안 하는 몇백 원짜리 종목 그런 것들도 상한가를 갔거든요. 저거는 시장의 질이 정말로 안 좋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니까 저런 것들이 상한가를 많이 갔다고 기뻐할 일만은 아닌 것이고 트럼프 장남이 뭐 막말이라면 막말이랄까? 근데 현실이죠. 젤렌스키가 용돈 잃기 38일 전이라고 올렸는데 그렇게 장남이 얘기할 정도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약간 조금 봉합 분위기로 트럼프는 계획을 짜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재건 관련주가 뜨는 것은 뭐 당연한 사실이죠. 하지만 잘 따져보고 하셔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또 지금 질이 안 좋은 상태에서 저런 초소형주, 시가총액도 1,000억 원도 안 되고 절대적인 가격도 1,000원도 안 되는 주식들. 저런 거에 매달려가지고 조금이라도 이득 보려다가 오히려 남은 조그만 자산마저 다 잃어버리는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핑크퐁 타고 삼성출판사 급등입니다. 뭐 이것도 사실은 너무 소형주긴 한데 어쨌든 삼성출판사가 더 핑크퐁 컴퍼니에서 신작이 나왔는데 핑크퐁 공룡 유치원 넷플릭스에서 일단 좋은 기록입니다. 지금 4일날 발표가 되고 199개국 넷플릭스에 풀렸는데 9개국에서 일단 1위를 찍었고요. 12개국에서는 퀴즈 부분 오늘의 탑 10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핑크퐁의 인기가 약간 시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잖아요. 왜냐면은 캐치 티니핑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물론 연령대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핑크퐁이 다시 신작이 나오면서 삼성출판사가 급등을 했다. 뭐 계속해서 이어질지는 또 따져봐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펩트론의 연일 급등세입니다.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펩트론, ABL바이오. 처음에는 사실 ABL바이오를 제가 3번 타자로 놨었죠. 후에 펩트론 4번 타자가 올라오면서 시가총액이 역전이 됐죠. 지금은 펩트론이 요새 불이 붙고 있는데 거의 지금 한 7거래일인가요? 한 번도 마이너스 난 적이 없거든요. 한 순식간에 한 40%가 올라버렸어요. 근데 지금 알테오젠의 기술 수출을 훈풍에 여파거든요. 지금 이게 펩트론은 최종 기술 수출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기술 수출로 가기 위한 어떤 교두보가 마련된 거죠. 특히 그것도 일라이 릴리랑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굉장히 큰 거죠. 왜냐하면 펩트론의 이 갖고 있는 스마트 대포 기술이 그 약물의 지속 시간을 늘리는 기술이기 때문에 일라이라든가 노보노디스크의 지금 그 비만약의 약효를 늘리는 부분, 이 굉장히 그 경쟁의 그 관건이 되고 있잖아요, 둘이. 그래서 그 부분이 주사 횟수를 줄이는 연구를 진행 예정이라는 이 소식 때문에 펩트론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지금 기술 수출, 플랫폼 기술 수출 4대 천왕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사실 펩트론 같은 경우가 뒷심이 굉장히 크게 지금 붙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지금 뭐 이 뉴스를 듣고 지금 펩트론을 또 달려들기는 사실 지금 뭐 한 5일 동안 40% 넘게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죠. 그냥 이 현상을 이해하는데 파악하는데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 수출 플랫폼 업체들이 이렇게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고 당연히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을 높게 차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중심이란 거, 이런 맥을 짚는 것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말씀을 다 이제 오늘 탑3 얘기들을 좀 들었고요. 오늘 좀 조금 여유가 있어서 두 분한테 좀 각각 질문을 좀 하나씩 짧게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박 대표가 봤던 말씀 중에 유럽 시장 얘기를 좀 하셔서 유럽도 좀 사실 딱히 뭐 좀 재료가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죠. 최근에 독일 상황도 좀 그렇고요. 박 대표 유럽 쪽은 짧게 한 1분 정도 시간 되겠습니다만 유럽은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어떤 점을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독일이 가장 중요한데 유럽 그쵸. 쪽에서는 닥스 지수가 지금 이제 좀 내려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최근 뭐 독일이 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성장성을 보여줬던 이유는 중국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의 그야말로 뭐 벤츠라든가 BMW라든가 뭐 아우디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판매량이 상당히 좀 좋았었는데 작년부터 급격하게 좋아지지 못하고 있어요. 폭스바겐도 지금 이제 뭐 공장 하나를 폐쇄할 정도로 지금 이제 상당히 좀 제조업 쪽에서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독일이 보면 지금 65세 노년 인구가 지금 전체 인구의 22% 정도 됩니다. 그야말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또한 제조업에 상당히 좀 부담감을 좀 주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중국과의 좀 마찰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계속해서 반대표를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독일 입장에서는 중국이 살아나야 독일도 좋아지는데 최근에 지난주였나요?
전인대 국무위원회에서 경기 부양책이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뭐 기대 이하였다라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도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까크 지수가 내려가는 이유는 예. 다들 아시다시피 명품 관련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소비가 지금 현재 많이 좀 좀 떨어지고 있어요. 아시아 쪽에서 많은 매출을 보여줬는데 그 부분들 예. 또한 내려가고 있다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계속해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참 확실히 옛날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신 위원님한테는 역시 이제 바이오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다시 대장주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타임입니까? 한 1분 정도 시간 있습니다. 짧게 좀 말씀 듣고 싶네요. 저는 이미 전략상, 저의 원칙상 저렇게 신규 매수를 하는 자리가 저렇게 뜨거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방금 받은 사이 이익 실현했고 조선하고 우주에 집중하는 포트폴리오를 얘기 드렸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지수거든요. 지금 지수가 하루에 이따가 마무리 멘트로 준비를 하긴 했지만 하루에 100포인트까지 빠지는 급락장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예, 저는 2024년도 8월 달에 어떤 아무 이유 없이 빠졌던 그 자리 있죠. 그 자리 테스트를 다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전 종목이 시퍼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수 관련 대형주나 지수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시고요. 하루에 100포인트 이상 빠지는 날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서 피와 고름을 빼면서 지금 신용이나 미수 쓰신 분들 그거를 지금 다 털고 그제서야 다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장의 큰 충격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뭐 어제 상황만 놓고 본다면 참 불안감이 휩싸일 수밖에 없는 시장 모습이긴 합니다. 지금 신일섭 위원 말씀대로 갑자기 이유도 알 수 없이 요즘 특히 프로그램 매매라든가 이제 알고리즘 매매라는 게 굉장히 좀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그냥 대량 매매를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도 과거와는 조금 더 달라진 요즘 투자의 어떤 모습이 아니냐 생각이 좀 듭니다.